무기를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유럽이 이 시점에서 손을 뻗은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번 주에 터져나온 4가지 사건이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스라엘, 핀란드. 유럽의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이 나라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방향은 단 하나, 한국 방위산업. 이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안보의 중심축을 새로 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한국 방위산업 없이는 전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무기 수요를 모두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생산 라인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동시에 책임지기에는 부족해졌습니다. 둘째, 유럽 자체의 방위산업은 평화시대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금의 전쟁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몇 개 나라를 합쳐도 연간 자주포 생산량이 1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2개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즉시 생산과 대량 공급과 실정 검증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언론은 한국을 유럽 방위의 새로운 균형추, 안보의 조정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유럽이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놓치는 포인트가 한국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무너진 것은 유럽 자체의 구조였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라는 2나라의 방산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평화 시기에는 뛰어날지 몰라도 전쟁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해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최소 36개월에서 48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에 부품 공급 지원과 노조 협상, 인증 과정, 예산 승인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력화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더 심각합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자주포 생산은 연간 10대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주문이 몰릴 경우에는 즉시 인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신형 전투 차량이나 자주포의 개발 생산 속도는 현대전의 소모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유럽의 생산 체계는 전쟁을 상정한 산업 구조가 아닙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속도 자체가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늦습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동시에 너무 많은 지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만 해도 미국은 연간 수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아시아 지역까지 챙기고 있어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지만 유럽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없다는 것이 이번 전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럽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의 속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례 없는 속도의 소모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어느 정도 쓰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 6,000발에서 7,000발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의 소모량은 유럽 전체 공장의 생산량을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유럽이 지금 절박해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를 빨리 만들고 빨리 보내고 빨리 교체해야 전력이 유지됩니다.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통틀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3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 기반의 설계, 빠른 생산 속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산업 구조 3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K2 전차의 생산은 필요할 경우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K9 자주포는 필요시 연간 6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장비를 유럽에서 만들면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전쟁은 속도가 생명인데 유럽은 그 속도를 잃었고 한국은 그 속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 유럽의 움직임은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안보 구조가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스라엘, 핀란드. 이 4나라가 지난 7일 동안 동시에 한국 방위산업과 접촉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정학,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나라들이 언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 없이는 전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각 나라의 최근 결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나라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번 주 한국과의 K2 전차 K9 자주포 추가 계약 논의를 공식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맺은 기존 계약 프레임은 K2 전차 약 1000대 규모, K9 자주포 212대 도입 추가 확대 옵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최소 288기 이상 논의, FA50 경전투기 48대 도입 계약. 이 정도면 대규모가 아니라 일국 군대 전체를 다시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이 장비들을 독일, 프랑스 장비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레오파르트2 생산에 최소 3-4년이 걸리고 프랑스 자주포 생산은 연간 10대 내외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폴란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12년 안에 전력 보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추가 규모 논의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와 함께.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마지막 생산국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대반전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을 찾아온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행보는 더 조용하지만 더 전략적입니다. 루마니아는 나토의 남동부 방어선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해군, 흑해, 몰도바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생기면 국가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번 주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사실상 확정 단계로 옮겼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예상 도입 물량은 약 54대 규모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루마니아는 3년 동안 독일, 프랑스제 자주포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생산 지연 문제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는 더 이상 지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 모니토룰러 어퍼러레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K9은 유럽 남동부에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유일한 자주포다. 유럽이 아니라 유럽 남동부 방어선 전체가 한국 무기 도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기술의 절정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번 주 한국 방산 기술을 공개적으로 다시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국방 전문 매체가 한국 방위 산업을 소개하며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전쟁을 이해하는 기술 축적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기술 교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는 우크라이나 이후 한국 기술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기술을 다시 평가한다는 사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 방산을 단순 구매가 아니라 실전 검증된 기술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안보가 국가 존립의 문제인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이번 주 자국 언론 헬싱인 사노맛을 통해 한국 K9 자주포를 유럽 방위를 안정시키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48대를 도입한 나토 북유럽 핵심국입니다. 그리고 추가 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K9의 기동 속도, 혹한기 운용 능력, 험지 대응력이 북유럽 지형과 정확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군사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K9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자주포이며 한국 방산은 유럽 방위 산업의 중심을 잡아주는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이 단일 장비 공급국이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의 조정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 호감도 아니고 감정적 우호도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유럽 내부 생산 능력의 붕괴. 둘째, 미국의 전력 제공 여력 감소. 셋째, 현대전이 만들어낸 소모전의 속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나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생산 속도는 연간 약 50대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새 주문이 몰리면 4년 5년까지 지연됩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생산량은 연간 약 20대 수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최대한 생산을 늘려도 속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실전 수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유럽의 군사 분석기관 SIPRI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생산 능력 부족률이 최소 300%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유럽은 3배는 더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현실은 생산을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K9 자주포는 필요할 경우 연간 60대에서 80대, 확장하면 1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K2 전차 역시 기존 설비를 기준으로 연간 50대에서 70대 수준을 생산할 수 있고 수출 계약이 몰리면 공장 라인을 추가해 속도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장비를 유럽에서 만들면 4년, 한국에서 만들면 1년입니다. 이 차이가 유럽의 선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6,000발에서 7,000발의 포탄을 씁니다. 독일의 포탄 생산량은 전쟁 전 기준 연간 20만 발 수준이었고 전쟁 이후 확대해도 연간 30만 발 40만 발이 한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100만 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유럽은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포탄 생산 능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며 필요하면 연간 수십만 발 단위로 추가 생산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유럽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중심축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 방위산업을 아시아의 제조국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대표 언론 헬싱인 사노맛은 한국 K9은 유럽 방위를 안정시키는 무기이며 한국은 북유럽 방위에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이다. 어떤 장비가 표준이 된다는 것은 해당 장비를 기준으로 군대 편제, 교리, 예산, 조달 구조가 짜여진다는 뜻입니다. 즉 유럽은 이제 한국 K9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 방산 생태계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고정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구조의 변화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K 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